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김정은리가 답장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사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5월 전에 만나자라고 한 지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접어드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자신이 초청을 해놓고 가겠다고 했는데 만나자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 사이에 한국 특사단은 지금 주변국가 중국, 일본에 가서 브리핑을 해주고 러시아로도 지금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 특사는 지금 대한민국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특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입니다. BBC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우용 특사가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거기에 한국 정부는 빠져버리고 계속 김정은 이야기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언론 발표문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주어가 북측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북측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북측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들어보면은 뻔한 거짓말도 들어있는데 그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다면은 이 정우용 특사는 소속이 어디냐? 김정은 비서실이냐?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이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도 시진핑에게도 아베에게도 김정은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국은 평양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또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특사단이 김정은 이야기를 전해 듣느냐? 가장 코미디적인 상황은 시진핑이가 김정은이가 보낸 특사를 만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사로부터 김정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혼났겠죠. 시진핑은 아마 앙심을 품었을 겁니다. 앙심을.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웃는 얼굴로 잘해보라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정작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북한이 계속 딴소리를 하면서 트럼프의 만나자는 제의에 대한 답장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마 김정은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장을 왜 내놓지 않느냐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는 그냥 미국과 대화하자. 그리고 트럼프는 그게 응하지 않을 테니까 지나치는 말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정식으로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했다면은 미국에 직접 연락을 해야 되죠. 그리고 편지를 써야 되죠. 친서를 써야 되죠. 그 중대한 제의를 하는데 정우용 특사를 통해서 만나자고 한 것은 트럼프가 거절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해놓고 실무회담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덥석 받아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낭패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평양에 갈 일은 없으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이제 장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답장을 쓸 때 어디서 만나자는 답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든 북한에서 나와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골목에서 나와서 넓은 세상에서 만나야 돼요. 골목 대장이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소해지죠. 왜소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난생 처음으로 수백 명의 기자들 에워싸인 상태에서 질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김정은이가 기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는 그 상황, 그게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아주 망신할 수도 있고, 망신해버리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크나큰 타격과 충격을 줄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위대한 수령의 아들인 줄, 손자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무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통치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꿉니다. 회담하겠다고 해놓고 또 데브린이 나와가지고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요. 더구나 대화를 말하던 틸러슨 국무장관을 바꿔버리고 폼페이오 CIA 부장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회담 실무 책임자로 맡겨버렸습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에게는 저승사자입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그 공작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강경파입니다. 이 사람이 회담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도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예상 못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목소리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충분히 속았다. 트럼프에게 계속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지지파든 공화당 지지파든 한마디로 김정은에게 주문하는 말은 한마디가 이겁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게 트럼프에게는 굉장한 지금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압력을 받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 속게 되죠. 안 속으면은 김정은의 전략은 먹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주 노련한 전술을 편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무슨 노련한 30대 초반이 무슨 노련한 전술을 펴겠습니까? 30대 초반 경험도 없고 밀실에 갇혀가지고 외부 정보가 차단된 자가 더구나 근처에 직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노련한 전술을 펴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문제는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간 한국, 미국 이 그자를 노련한 그 김정일까지 포함해서 노련한 지도자로 만들어준 거죠. 허상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안 속는다. 25년 동안 속았으면 충분히 속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안 속으려고 할 겁니다. 회담장에 나와서 안 속으면 큰일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속여야 되는데 트럼프는 속이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협상 기술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쓴 사람입니다. 협상 기술 전문가를 만나서 속인다? 더구나 유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인데 왜 속겠습니까? 트럼프가 속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저도 속지 말아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 다음에 비로소 김정은이는 자기가 지금 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약합니다. 또 하나 답장을 쓰는데 고민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이제 비로소 중국을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다 적으로 만들었다. 김정일이가 김정은처럼 노련하지 않아서 수시로 중국을 찾아가서 호금도 그리고 앞에는 강택민한테 잘 부탁한다고 빌었겠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중국이 좋아하는 장성택, 김정남을 죽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진핑을 만나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제 미국한테 손을 뻗치는 이런 모습으로 중국이 바라볼 테니까 중국, 미국 다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략적 실수를 정한 것이죠. 그 다음 지금 트럼프에게 요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속지 마라라는 그 말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증을 해야 된다. 북한의 모든 약속은 다 깨졌다.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깨졌다. 검증. 핵 폐기하겠다면은 그 시설을 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폐기하는 것까지 눈으로 봐야 된다. 검증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검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 이 부분도 김정은이가 답장을 쓰는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국제사회를 속이는데 제일 잘 써먹는 수법이 있습니다. 일단 합의는 합니다. 그 합의는 근사해요. 합의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북한 핵 문제 다 해결되고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딱 걸리느냐. 검증하는 문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검증하자고 했을 때 북한은 한 번도 검증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미국은 검증해야 된다. 검증한 다음에 핵이 완전히 폐기됐을 때 북한에 떡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부담이죠. 그 다음에 시기 문제입니다. 5월 촉박했습니다. 5월. 촉박했고 더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가 의회 인준을 통과하는 데는 한 달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지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 시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원인이죠. 하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먹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입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아마 북한에 한 4,500만 대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예컨대 스위스에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거기서 대실수하고 대망신한 것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민심을 자극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비웃게 만들고 코드숨 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김정은은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김정은은 답장 쓰기는 쓰겠죠. 답장 쓰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정치인이 풀어야 될 문제를 지금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은 외교에서 실력은 국력입니다. 국력. 지금 김정은의 국력이 뭐가 있습니까? 핵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힘이 없으면은 동맹국의 힘을 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던 중국을 적으로 돌린 마당에 지금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참으로 난감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을 중심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김정은의 말로가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던 것도 한 30년 해보니까 이제는 세계가 안 속게 되었다.
세계를 속이려다가는 세계의 노예가 된다는 그 말대로 김정은이가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답장 언제 나올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